안녕하세요. 서울 이천치과 원장 한승민입니다. 오늘 9회차 가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회차는 약간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이 가제트 기획을 작년에 처음 했거든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여러 직원분들이 애써주셨는데, 세상에 이 코로나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참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온라인 강의들이 활성화됐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근데 작년 이제 하면서 올해 초까지 기획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한 파일럿식으로 조금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9회까지만 찍고 한번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계속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1회에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전어를 읽고 공부하기란 입문이 어려워요. 참 손이 서뜻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보실 줄 알았어요. 굉장히 제한된 인원들만 보실 걸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저는 9회까지만 찍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 반침이 저희 뜻대로는 조금 달리게 돼서 아마 조금 더 나가긴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간해수공업이거든요. 뭐 이게 프로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아마추어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모자라고 직원분들이 많이 애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편집 인원도 많이 모자란 것도 사실이고 해서 조금 뭐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조금 일단은 좀 한 1년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소수 시청자시지만 끝까지 이게 계속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9회차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벨벳 언더그라운드라는 밴드 아세요? 벨벳 언더그라운드? 이 밴드의 리더는 룰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운데 안경 낀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한 달 내내 이 사람 음악만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벨벳 언더그라운드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저 세대 분들이라면 아마 접속이라는 영화를 보셨거나, 제 밑에 세대 분들은 아마 트랜스포팅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 음악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거보다도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1집 앨범이에요. 이 앨범은 67년도에 발매가 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현대 음악사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이제 여겨지고, 항상 명반 리스트에 이 앨범이 들어갑니다. 이 앨범보다는 사실은 이 앨범, 여기 앤디 오홀이라고 써있죠.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미술가아니에요. 이 앤디 오홀이 이 앨범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더 알려진 그런 건데, 사실 룰리드는 이 앨범을 싫어했다고 해요. 자, 어쨌거나 이 당시에는 이 앨범이 굉장히 천대를 받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그 추앙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0장 팔렸나? 미국에서 정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얼마 팔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같이 나왔던 앨범이 뭐냐? 그 유명한 비틀즈의 그 서전 페퍼 로미아 클럽 밴드 앨범. 이게 수천만 장 팔린 앨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더 완전히 찌그러들었죠, 이 앨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은 펑크 음악이라든지 여러 후세대 음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동시대는 아니고 그 조금 후에 이제 활약했던 어떤 뮤지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들의 음반 판매량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이 음반을 산 사람들은 전부 뮤지션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가슴에 와닿는 얘기더라고요. 우리 가제트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훌륭한 클리니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약간 진료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약간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이걸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거는 페리오돈탈 리제네레이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제네레이션이 뭐 임플란트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 치아를 좀 살리기 위해서도 합니다. 이 스터디는 역시 원본 저널이 있어요. 코텔린이라는 사람이 이태리 분이고요. 이분은 뭐 임플란트도 좀 하시지만 이 치주 쪽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에요. 여러 리포트들이 유명한 게 많이 나와 있죠. 원본은 2011년에 5년짜리 리포트가 나와 있고, 이번에 나온 게 10년짜리 팔로우업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 전후를 해가지고 이런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이게 아마 좀 유행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과연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그거를 리제네레이션해서 리텐션 시킨 것과 그거를 뽑고 브릿지 레스토레이션이나 임플란트를 한 것 간에 비교를 해보는 거죠. 상당히 이거는 철학적인 문제가 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읽으면서 읽을 때만 잠깐 좀 반성하고요.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을 보겠습니다. 자, 페리오돈탈 리제너레이션은 굉장히 하일리 프레딕티블하다. 사실 하일리 프레딕티블하지 않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단지 여기는 이제 전제 조건이 인트라 보니 디펙트라는 전제 조건을 좀 담아줘서 그렇지 이게 월이 살아있지 않고 뭐 그런 데는 다 되지 않잖아요.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은 well controlled stage 3 and stage 4 periodontitis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굉장히 severe한 periodontal disease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2018년인가요? 이제 periodontal disease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정립한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매번 바뀌어요. 매번 바뀌어가지고 2018년에 이런 이제 구분을 해서 스테이지 3와 스테이지 4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디펙트 자체가 에이펙스 근처까지 갔거나 넘어갔거나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존경하시는 한 선배님이 그 얘기 한번 해주셨어요. 그 수십 년 동안 페리오돈탈 디지즈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임상가들이 하는 행동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잘라내거나 긁어내거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디지즈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어떤 임상 술식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진단과 치료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데 치주력이 좀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좀 지루하기도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박테리아 이뮤니티 그런 거에 이제 관련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자, 하일리 프레딕티블 하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근거로 든 게 이 선생님이 자기가 리포트를 워낙 많이 냈으니까 2017년하고 2011년에 자기가 쓴 리포트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 내신 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픈 플랩 큐레이티지죠. 어세스 플랩하고 그 다음에 페리오돈탈 리제너레이션 GTR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한 20년짜리 팔로우업 스터디를 하나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스터디의 모태가 되는 5년짜리 스터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제가 저거를 읽어봤을 때 굉장히 좀 사실 감명을 받았어요. 사실 감명을 받았고 아주 호플레이스한 티스를 그거를 잘 케어를 해가지고 한 92%를 남겼다고 하니까 괜찮은 스터디였죠. 자, 인트로덕션을 보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은 그렇게 자기가 2011년에 했던 스터디에서 나온 그 테스트군이 있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태치먼트 레벨이나 퍼켓 뎁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가를 한번 다큐멘트 해보겠다. 그리고 또 서바이벌 레이트 물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이펙티브 측면에서 이제 비용이 또 이제 얼마나 드는가 그런 것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맞물려서 컴플리케이션이 없었던 생존 기간 그런 것도 이제 따로 조사를 해보게 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어떤 술식이 좀 선호가 되고 환자의 만족도는 어떤가 그런 거를 또 여기서 이제 다큐멘트 해보겠다는 것이 이 스터디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매트리얼 앤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10년짜리 팔로우 롱텀 스터디고요. 패러럴 디자인이에요. 한 사람한테 뭐 한쪽은 리제너레이션하고 한쪽은 뭐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쪽 그룹은 이쪽, 이쪽 그룹은 이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플릿 마우스 디자인에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자,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고 리제너레이션 그룹이 25명, 이제 발치하고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한 그룹이 25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처치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빌리티가 심한 치아들은 모빌리티를 줄여들기 위해서 스플린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좀 심한, 그러니까 이 루트 에이펙스 근처까지 간 것들은 아무래도 펄프에 영향을 받을 테니까 루트 커넬 트리트먼트를 미리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 두 가지 항목이 제가 수련 받는 기간 동안에 제가 개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원인이에요. 이게 쭉 하다 보면 디지즈라는 거는 어떤 전문 분야에 이게 속해 있질 않고 그걸 컨트롤하려면 여러 가지 협동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인터디스플리너리 트리트먼트라고 하죠. 근데 제가 수련을 받을 때는 그게 정말 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뭐 바이탈리티가 있건 없건 간에 루트 커넬 트리트먼트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이제 보존과를 보내면 그 친구들도 너무 바쁘니까 뭐 잘 해주지도 못하고 보철과에서도 마찬가지 스플린트를 치주과에서 뭐 이렇게 좀 많이 좀 전문적으로 해볼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자꾸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합병원이라는 데는 이런 데는 그래서 저는 개업을 해야겠다고 그때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제가 그 생각하는 진료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거죠. 저는 지금 젊었을 때로 돌아가겠냐고 물어보면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환자한테 더 많은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또 쓸데없는 소리 왜 이렇게 길어지죠? 자, 그래서 이 스터디를 어떻게 했느냐. 리제네이션 서저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고안한 수식이 많아요.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니 또 뭐 플랩을 조금 여는 그런 수식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그거 했다고 써있는데 사실 이 스터디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워낙 에이펙스까지 갔으니까 플랩을 좀 많이 열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래도 예지성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는데 양쪽 본 피크가 살아있는, 그래서 리제너레이션 소스가 어디서 많이 나올 때가 있는 본 그래프트를 넣으면 걔가 좀 어느 정도 좀 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디펙트를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디브라이드먼트를 하고 주로 썼어요. 엠도겐을. 그 다음에 이 사람 이제 바이오스도 많이 쓰니까요. 그거를 이제 비흡수성 멤브리를 쓰거나 아니면 흡수성 멤브리를 써서 GTR을 해준 거죠. GTR이라는 용어는 이제 치아 쪽에 쓰는 거죠. GBR은 이제 임플란트에 쓰고. 플랩을 이제 클로저하고 팔로우업을 했겠죠. 이 저널에 나온 임상 사진입니다. 딱 보시면 저건 누가 봐도 발치예요. 저거를 가지고 했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이제 전처치를 한 게 중요해요. 스플린트도 했을 거고 루트 코넬 트리트먼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마이너 오스돈틱도 했죠. 또 이제 치아가 인사이저 엣지가 안 맞았을 테니까 치료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예요. 사실 그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컨트롤 그룹은 저 치아를 이제 발치를 합니다. 사실 전 발치를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가끔 외국적을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발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또 버텨봤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발치한 거 많이 있습니다. 걔들은 하여튼 발치를 하고 저거를 이제 임플란트를 심거나 이제 브릿지 레스토레이션을 해가지고 저걸 또 똑같은 기간 동안 이제 팔로우업을 하는 거죠. 자, 아웃컴 메저먼트를 보면 첫 번째는 이게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이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본 거고, 그 외의 항목은 뭐 이제 건강도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뭐 치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임상 지수들을 잽니다. 뭐 풀마우스 플래그 스코어라든지 아니면 뭐 블리딩 스코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거 재요. 포켓 텍스도 재겠죠. 컴플리케이션 같은 거, 이제 테크니컬이라든지 바이올로지컬 컴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코노믹한 거, 이제 여기서 비용 얘기를 좀 해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자 입장에서의 어떤 프레퍼런스라든가 아니면 만족도, 그런 것도 이제 측정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0년 동안의 서바이벌 레이트는 임플란트는 100%예요. 뭐 예상할 수 있죠. 임플란트는 뭐 잘 마시면 오래 사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저 호플리스한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치료를 해도 무려 88%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치상으로 보면 10% 이상 차이가 나지만 저 88%라는 거는 치주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수치예요. 상당히 저거는 드라마틱한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 3개의 케이스가 실패를 했는데 2개는 리제네레이션이 실패를 해서 1년 있다가 발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케이스는 8년째 트라우마, 그러니까 외상 이제 부딪혀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발치를 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3개가 탈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플리케이션이 없는 기간을 보니까 이거는 뭐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어요. 두 개가 한 7년에서 9년까지는 컴플리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뒤에는 이제 뭐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오래 쓰다 보면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뭐 사용하지 않는 전시품도 아니고 매일 씹어먹는 치아인데 저 정도 컴플리케이션이 없으면 정말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임상 수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는 10년째 리포트를 좀 보시면 되겠죠. 10년째 리포트. 그래서 10년째 보니까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게인은 7.3mm로서 5년째 유지됐던 7.6mm에서 불과 0.3m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잔전 파켓 뎁스는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치아의 예후를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3개가 드롭아웃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째는 22개만 남았어요. 남은 22개의 치아는 예후가 다 괜찮았어요. 치료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왼쪽 거는 이제 커스트 오브 리커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메인테너스 케어 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뭐냐면은 이니셜 트리트먼트 피하고 이제 메인테너스 케어 할 때 들어갔던 피를 이제 토탈 해가지고 이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색이 리제네레이션 그룹, 그러니까 치아를 남겨둔 그런 그룹이고요. 빨간색이 브릿지나 임플란트를 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테넌스 케어에 드는 비용은 여기서 설명을 할 때는
처음에는 그 치아를 남겨두는 그런 치료에서 조금 비쌌다가 나중에는 거의 비슷해졌다고 그래요. 네, 토탈 트리트먼트 비용은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가 그쪽 나라에서도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요, 선생님 잘 보세요. 이 유로 단위거든요. 리제네레이션 했던 그룹, 치아 세이빙 했던 그룹에서 이니셜 피가 얼마 나왔게요? 2,000에서 2,500유로예요. 그럼 우리나라 돈은 이게 얼마인가요? 꽤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줄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보험 청구해서 받아도 이거 20분의 1 나올까요? 참 열악한 환경이죠.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근본적으로 이게 좀 틀린 거예요. 그런 거죠. 이 비싼 재료를 쓴단 말이에요. 비싼 재료를 사서 쓴다고 하면은 실패를 해도 거기에 대한 그 페널티를 물어주거나 이 사람들이 그럴까요? 안 그러죠. 그런 거에 대한 문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열심히 치료해준 거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환자분한테 말씀은 그렇게 드려요. 환자분 여기 치아를 안 뽑고 쓰는 거에 대한 치료는 임플란트나 그런 거 뽑고 하는 치료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겠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한번 치료해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저렇게 말씀드리는데 비용은 10배 차이가 나지 않죠.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치주라는 학문이 물론 엔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버려지는 학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자, 요거는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의 선호도나 이제 기능 같은 거에서 이제 뭐냐면은 저기 색깔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린색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노 컨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이게 베이스라인에서도 저거 되고요. 내가 저작 기능에 대한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빨간색은 걱정이 아주 많은 거죠. 베이스라인에서는 뭐든지 걱정이 심하잖아요. 임플란트를 했던 그룹이든 리제네이션을 했던 그룹이든 잘 못 씹으니까 이 차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10년 뒤에 그 결과를 보면은 확실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그린색이 훨씬 더 많고 이제 빨간색은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저작 기능과 에스테틱한 면을 나눠서 본 거죠. 글쎄요, 이거를 리제네이션 그룹과 치아를 세이빙하는 그룹과 치아를 이제 발치하는 그룹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떤 비교를 해보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잘 보면 임플란트 군에서는 그래도 빨간색이 하나도 없고 노란색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약간 임플란트 쪽이 조금 높았던 것 같기도 해요. 대체적으로 이제 치아를 세이빙하는 것이 괜찮긴 한데 여긴 약간 노란색도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초록색 바가 조금 짧고. 하지만요, 이게 치아를 세이빙해서 남겨뒀다는 것 자체는 단순하게 이렇게 이 도표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치료 만족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제네레이션 그룹에 빨간색이 있죠. 한 3개, 2개는 리제네레이션 실패했으니까 아무래도 빨간색이 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이 정도 수치면 굉장히 양호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션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페리오돈탈 리제네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임상에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술식인 거예요. 이 수치에서 보더라도 그 이코노믹한 면에서 보더라도 아까 이 트리트먼트 P에서도 나왔잖아요. 임플란트 쪽이 훨씬 높고 훨씬 더 이제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치아를 보존하는 것은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는 일이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한다고 해서 컴플리케이션이 안 생기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여기서 나온 88%의 서바이벌 레이트, 호플리스한 치아를 저렇게 보존했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고 굉장히 저건 사실 저 코텔리니 선생님이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저 정도 수치가 나왔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터디들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런 스터디 아주 집중적으로 찾아봤던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한동안 안 나오면은 또 이렇게 좀 안 보고 있다가 또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또 끊임없이 반복 학습을 하게 되고 또 한번 또 반성을 해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치아의 수명을 연장하는 거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고 인터디스플리너리 트리트먼트 모델리티 이거 굉장히 복잡한 치료라는 얘기예요. 한 분야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수련 받으면서 하나 좀 답답했던 것이 계속 이제 치유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는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다른 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는 조금 더 이거저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제가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개업까지 하게 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이 제가 또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치주를 전공하면서 제가 수련회 때 딱 결론을 내린 거를 그 한 문장으로 그 요약을 하자면 이거였습니다. 페리오돈타이티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플라메이션 컨트롤이고 하나는 교합의 적절한 분산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를 똑바로 써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써주고 있습니다. 페리오돈타이티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컨트롤하느냐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하이퍼모빌리티와 세컨더리 오클루전 트라우마라고 써있는 저 치아의 그 TFO죠.
교합력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또 필요하면 이제 엔도돈틱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니까 꼭 이게 바이탈이든 바이탈이지 않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이 모여서 이 스터디처럼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던 것도 같고, 저런 항목들은 제가 예전부터 아주 중요시하게 여겼던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반성 많이 합니다. 저걸 다 실천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이 스터디의 성공 요인을 여기서 케이스 셀렉션이라고 하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양 옆에 치아에 그 봄피크가 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드 스테빌리티가 좀 얻어질 수 있고, 재생세포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많이 있으면은 비교적 성공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트 측면에서 봤을 때 컴플리케이션이 없는 그 생존 기간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한 7년에서 9년 정도였고, 이거는 치아를 보존한 그룹이나 치아를 리플레이스먼트한 그 발치한 거와 크게 차이가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리제너레이션, 치아를 세이빙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트 쪽에서도 좀 괜찮은 그런 치료 방법이다. 그런 얘기 써주고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20년 팔로우업한 그 스터디, 어세스 플랩한 거, 오픈 플랩 프레큐레이티즈 한 것과 이제 리제너레이션, GTR 한 것과 비교한 거라고 했죠. 거기에서도 GTR 한 군에서 좀 임상 수치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좀 적게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맨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게, 좀 치아를 보존하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그런 내용을 좀 써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이겁니다. 과연 이거를 언제 어떻게 세이브를 하고 발치를 할 것이냐. 결국은 치아냐 임플란트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스터디를 집중해서 읽었던 데가 있습니다.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런 스터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시스템마틱 리뷰도 있고요. 컨센서스 리포트도 있고, 물론 여기 나오는 이런 임플란트 성공률 수치는 지금보다는 조금 안 좋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나온 스터디들은 그 이전에 안 좋았던 서피스들을 다 포함을 했을 테니까 조금 더 안 좋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터디에서도 한결같이 얘기해 주는 거는 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페리오돈탈이 컴프로마이즈드 해도 잘 치료되고 잘 메인테인 된 치아들은 성공률이 90% 이상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써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치료만 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SPT라고 해서 서포티브 페리오돈탈 테라피죠. 이거를 환자가 굉장히 잘 응해줘야 돼요. 이게 SPT를 주기적으로 환자가 응하는 사람과 응하는 사람이지 않는 사람 간의 서바이벌 레이트는 또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굉장히 안 좋았던 치아들을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세이빙했던 그런 결과들을 제가 나름 그 당시에 정리했던 그런 스터디예요. 이 마지막에 보세요. 어그레시브한 페리오돈타이티스 환자의 아주 예후가 안 좋은 치아의 8%, 그 다음에 허플리스한 치아의 60%가 치주치료와 SPT를 통해서 15년간 유지되면, 이게 꼭 리제너레이션 치료를 한 건 아니거든요. 환자가 보는 발치해야 될 시기와 우리 치과의사가 보는 발치해야 되는 시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안 좋고 흔들리는 치아들 있잖아요. 환자들도 또 잘 씹어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를 이제 케어를 해주는 것이 임상의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저널을 더 소개시켜 드린다 그러면 이거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거 사실 케이스 리포트에 불과한 그런 스터디인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조금 감명받은 문구가 있어서 그거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이게 치아를 발치하느냐 아니면 임플란트를 심느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 아마 2011년에 나왔을 거예요. IJPLD에 케이스 리포트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단 한 19명의 환자를 가지고 비교적 인트라보디 디펙트, 근데 보니까 이건 원월, 투월, 쓰리월, 그러니까 원월 디펙트는 잘 안 되는데 저런 데다가도 했나요? 그래서 평균 10년 팔로우업을 한 거고요. 최장 28년 팔로우업을 해서 본 겁니다. 그 안 좋은 치아들을 잘 치료를 해도 100% 서바이벌 했다는 거예요. 퍼켓 뎁스도 2mm에서 5mm 정상 범주로 나왔고요.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뭐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디스커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디스커션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번 쭉. 빨간색 표시만 읽으셔도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자, 임플란트 테라피는 트리트먼트 모델리티의 하나의 한 가지로 그냥 간주돼야지 이게 어떤 원칙이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감명받은 문구가 이제 공부해보면서 몇 개가 있는데,
수련회 때 처음 인턴 들어가서 이제 DCN이라는 잡지를 보는데 거기 이런 글이 있어요. 호플리스한 치아를 살리려고 영웅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랑 이제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도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번 오늘 소개시켜드린 내용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게 있습니다. 그 세태와 비교해 보면은 좀 많은 좀 메시지를 던져주는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제 친구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물론 저랑 나이가 똑같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친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가 안 좋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성공을 해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계속 이제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임플란트 전문 광고니 뭐 이제 자기 얼굴 팔면서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걸 봤을 때는 안내까지 해주고 많은 정보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뜻이 드냐면은 내 이 뽑으라고 그런 뜻으로밖에 안 들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참 요즘 세태가 그렇잖아요. 지금 현 상태가 얼굴 팔면서까지 그렇게까지 그런 식으로 지금 진료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한편으로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저널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저도 반성을 하게 되고요. 과연 여러분의 그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케이스는 별거 아닌데 그래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여건상 페리오돈탈 리제네이션 치료를 많이 하지 않아요. 거의 잘 안 합니다. 거의 잘 안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그나마 좀 골라서 제가 가져왔고요. 이 환자분 역시 저한테 오래 다닌 환자분이에요. 한 2010년쯤 이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1년에 한두 번씩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에 한 몇 번씩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쪽이 이제 의료 여건이 좀 열악하니까 여기서 이제 치주 치료를 좀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정보를 통해서 아셨겠죠? 이게 뭐 골조생 수술에 대해서, GTR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받기로 원하셨고 그때 한 겁니다. 사실 이게 클래스 3 퍼케이션이기 때문에 미세하게나마 예후는 좋지 않은 치아예요. 인트라보니 디펙트가 저 정도 있고 원월 디펙트입니다. 그래서 디브라이드먼트 깨끗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GTR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 플랩을 약간만 열고, 조금 더 열었죠. 사실은 에이펙스까지 거의 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바이오스예요. 바이오스 하고요. 이제 멤브린은 네이티브 콜라겐인데 이거는 아마 라이오플란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GTR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처를 하고요. 저 나름대로 이런 거 할 때는 뭐 서피스 모디피케이션은 잘 안 해요. 그 뭐 테트라사이클이 바른다든지 뭐 사이트릭 엑스를 바른다든지 그런 건 잘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디브라이드먼트만 하고요. 힐링이 어느 정도 잘 돼서 이제 팔로우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병을 그만두기 전에 한 9달째 보니까 프루빙을 넣어보니까 어태치먼트 게인이 상당히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파노라마 비교라 조금 그런데 이 클래스 리퍼케이션은 확실히 해결하기 어려운 디펙트니까 거기는 아니더라도 이쪽 면에 어태치먼트는 상당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오셔서 사진 기록이 있는데 지금은 2년째하고 9년째까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36번에 대해서는 거의 한 10년 정도 리텐션이 되어 있고요. 요 두 치아가 이제 조금 안 좋아져서 일단 엔도를 했습니다. 엔도 트리트먼트를 하고, 그런데 이제 16번 치아는 크랙이 있었는지 더 이상 씹기가 어려워서 발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요. 비교적 이건 원어 디펙트인데 운 좋게 진짜 환자분들 잘 만나가지고 리제네이션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전혀 안 하진 않고 임플란트와 연결됐을 때는 또 이게 눈 감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하는데 정말 어려운 치료라는 거는 환자분한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드려요. 이분도 저한테 굉장히 오래 다니신 분인데 중간에 쭉 다니시다가 2014년에 그동안 이제 괜찮았다가 결국은 저 46번 치아가 어느 정도 리전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엔도페리오 리전이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래서 제 수련회 때는 저거를 엔도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페리오 치료만 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아졌을 수 있어요. 근데 저 당시에는 제가 엔도돈틱 트리트먼트를 먼저 했습니다. 루트 캐리어스가 좀 있었고 약간의 크랙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루트 커넥 트리트먼트를 되는 데까지 먼저 했어요. 사실은 크라운 씌우기도 사실은 제가 너무 부담돼서 저거를 안 씌우려고 했는데 일단 환자분과의 협의하에 좀 씌워드렸고, 그 다음에 잔존 디펙트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프로빙을 넣어보면 저기가 들어가 있어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서 저기를 처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런 거 할 때는 저것이 만약에 실패를 해도
환자분한테 환자분께서 선생님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 인사를 받을 정도의 락보가 형성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 그러면은 괜히 또 그럴 거 뭐하러 했냐고 그런 얘기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자,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임플란트는 저 디펙트가 있으니까 약간 디스탈 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심고 약간 경사도를 조절을 하고요. 저 인트라보니 디펙트는 최대한 디브라이드먼트를 깨끗하게 해서 그래도 비교적 3R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멤브린 없이 봉그레트만 씁니다. 이거는 이제 자가골하고 콜라제네이티브 오스티온2 콜라겐이라고 하는 합성 제제인데 그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버칼 쪽에도 오그멘테이션을 좀 해주고 멤브린은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키고 3개월째 임플란트 로딩을 위해서 리엔트를 해봤을 때 아직 골이 완전히 차있지는 않아요. 이게 좀 보면은 그러니까 골이 성숙된 건 아니죠. 생각보다 멤브린 안 쓴 거보다 인테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디펙트는 저것이 진정한 어태치먼트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느 정도 디펙트가 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2015년에 보철물, 2015년 초에 보철물이 들어왔고, 이제 팔로우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팔로우업이 됐고요. 46번도 큰 컴플리케이션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도 괜찮고, 저런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CT를 볼 때 이제 오른쪽 거, 그러니까 46번의 디스탈 쪽이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이 빈 공간이 있지 않고 일단 보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GTR을 해도 저게 정말 페리오덴탈 리가멘트가 생기고 어태치먼트가 생기냐 안 생기냐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이제 바이옵시를 해보지 않는 이상에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제 바람으로는 그냥 오래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블리딩이 돼서 오세요. 왜냐면은 이게 크라운 마진이 루트 캐리어스를 덮기 위해서 워낙 깊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바이올로지컬 리디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 약간 컴플리케이션이 약간 블리딩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제가 하는 치료는 리제너레이션 테라피는 여건상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일반 치료는 열심히 하죠. 치과를 전공했으니까 제가 엔도 트리트먼트 같은 걸 논할 입장은 아니고요. 이 환자만 분만 해도 2013년에 처음 오셨을 때 왼쪽 위에 상태고요. 올해 오셨을 때 오른쪽 아래 상태입니다. 여길 보세요. 여길. 제가 무슨 치료를 했어요? 그냥 페리오돈탈 디브라이드먼트 한 겁니다. 그거 하나야. 리제너레이션 테라피를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몇 번 교합 조정하죠. 라테랄 폴스는 좀 줄여야 되니까. 다행히 이 환자분이 약간 클래스 3 텐던스이기 때문에 라테랄 폴스가 많이 가해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태치먼트가 이건 생긴 거잖아요. 지금 보면 라미나디라도 생긴 거고 보면. 저 36번 임플란트 왜 했냐면 36번 크라운이 부러져서 오셨어요. 저거는 어떻게 안 되잖아요. 저거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임플란트를 했고요. 상하 전치부도 보세요. 본 레벨이 굉장히 낮잖아요. 하악 전치부는 모빌리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저 상태에서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도 봐도 그렇고 저건 발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도 환자분은 잘 쓰고 계세요. 7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보면 열심히 이제 페리오돈탈 트리트먼트 하고 SPT 열심히 3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그게 다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약간의 교합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트리트먼트고요. 마지막으로 남겨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나는 테크니션인가? 환자를 케어하는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케어라는 단어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9회차가 이제 파일럿의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휴식 기간을 살짝 가진 다음에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텀블러 이벤트에 좀 또 댓글을 남겨주신 선생님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거는 이제 아이디가 이제 닥터 테디 선생님이시고 제가 아시는 선생님인데 이런 메시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때일수록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열정을 쏟는다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더 반성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